저는 참 생각이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신중하다는 거지만 그냥 복잡한 사람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지만 너무 생각이 많으니 복잡한 머리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모모북스에서 출간한 임태환 작가님의 단순해지는 연습. 저처럼 생각이 많아도 너무 많은 분들이라면 이 책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단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인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돛담배는 선체 위에 세운 돛에 바람을 받게 하여 움직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메시지를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배는 파도를 따라 알아서 움직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면 태평양에서 변사체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일까요? 배가 편안하게 움직이도록 바람에 맞게 돛의 방향을 잡아줘야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는 돛을 잡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해지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바로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만 하고 있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지금도 갖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 뭘 버리고 뭘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 선택의 안목을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열심히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열심히 뭔가를 한 만큼의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10의 에너지를 쓰면 적어도 10의 결과는 나와야 하는데 5의 결과만 나오니까 힘든 겁니다. 만약 10의 에너지를 썼는데 15의 결과가 나오면 그게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쉽게 오독하는 이유는 에너지의 효율이 잘못된 것인데 에너지를 썼다는 사실 그 자체를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마치 돛담배 위에서 돛도 안 달고 그냥 들어놓은 선장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놀랍도록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는 일을 자꾸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복잡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책에서는 단순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정말 다양하게 말해주지만 제가 그 많은 것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1박 2일을 기획했던 나영석 PD는 약 20년 동안 일하면서 영상 제작 방식의 변천사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1박 2일을 찍을 때는 소스 테이프 5개 쌓아놓고 편집했는데 나중엔 좀 더 재밌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카메라 감독님을 더 불러서 그 소스 테이프가 10개, 20개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실에는 테이프 20개를 쌓아놓고 편집했습니다. 하루를 밤새 가며 편집하는 것은 기본이었죠. 그러다가 컴퓨터로 영상을 편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스를 컴퓨터에 다 놓고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편집 속도가 빨라졌겠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훨씬 편집을 더 많이, 더 빨리 하는데도 이제는 이틀을 밤새며 편집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소스를 150개씩 찍어서 그걸 편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나영석 PD가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를 욕할 수도 없는 게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PD들이 라고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술은 우리를 보다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동상을 감수하면서 빨래를 했는데 시대가 좋아져서 지금은 세탁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탁기로 우리는 빨래를 더 빠르고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많은 자유시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충격적이게도 한 달에 한 번 하던 빨래의 양이 일주일에 3-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우리는 더 빠르고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게 되었지만 절약된 시간만큼 우리는 더 먼 거리를 이동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1개만 있던 일정이 이제는 자동차의 발달로 인해 5개까지 약속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놓고 임태환 작가님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는 복잡해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맞춰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더 갈아 넣으려고 온갖 애를 쓴다 라고 말이죠. 저는 이 역시도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 해도 될 걱정을 자처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은 미션을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와 정신을 갈아 넣습니다. 우리는 자기 착취의 늪에 빠져서 증가한 업무량의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한 부담 중 하나가 멀티태스킹인데요. 우리는 보통 멀티태스킹이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멀티태스킹은 고도로 발달한 정보사회 속 인간이 갖춰야 할 능력은 아닙니다. 멀티태스킹이 진짜 필요한 존재는 수렵 동물들입니다. 그들은 경쟁자가 먹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먹는 도중에 도리어 자신이 잡아먹히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새끼들도 감시하고 또 짝짓기 상대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사색은 사치이죠. 이렇게 생존이 달린 동물들의 멀티태스킹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태한 작가님은 그 이유를 인간이 단순함을 지루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지루함을 결코 참지 못하고 노동의 난도를 높여서 스스로를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러한 노동 난이도 설정은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보다 목표와 보상이 확실해서 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에서 혼자 있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는 명확한 목표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산만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 가족과 있다 보면 따분해지고 급기야 불안마저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즉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확실한 보상의 구조는 일터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터에서 계속 나는 일을 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의 일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거나 만나야 할 사람이 많아서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허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지 아니면 없는 일을 만들거나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아닌데 일을 만들고 있거나 꼭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내면의 불안과 강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나 스스로가 굉장히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생각보다 뭘 하지 않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차라리 뭔가를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5분의 여유 시간이 있으면 뭘 하고 싶냐고 조사했더니 89%가 숙제나 독서, 스마트폰 확인 같은 대외적인 활동을 원했습니다. 생각을 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의견은 1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생각을 하면서 시간 보내기를 원치 않았고 그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잡한 것이 좋다는 세뇌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단순함을 버리고 복잡하게 사는 것일까요? 어쩌다가 우리는 이 복잡한 것이 좋다는 세뇌에 빠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임태환 작가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불안해서 불안하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불안은 굴리면 굴릴수록 더 커지는 눈덩이와 같다는 것이죠. 불안은 자석처럼 내 주변의 일상들을 다 빨아들여서 자신의 몸집을 키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 불확실함에서 기생하는 것입니다. 20개의 소스로도 프로그램을 잘 만들던 PD들이 왜 150개 이상의 소스를 더 찍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했던 욕심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소스가 작으면 재미를 놓칠 것이라는 불안이 있었겠죠. 불확실함은 불안을 만드는 주요 동력입니다. 그래서 불안의 시제는 항상 미래입니다. 미래는 필연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복잡하게 사는 근본적인 이유도 우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나도 잘 모르고 확신이 없으니까 늘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왜 불안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면 나을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뭔가를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죠.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해서 결국 나를 혹사하면 인생이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에 또 불안합니다. 불안이 만든 복잡함이 나의 인생을 서서히 파괴하는 순서의 첫 시작은 망설임입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생각은 하고 있더라도 불안에 중독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릅니다. 선택을 불안해하고 망설이는 순간이 길수록 인생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망설임이라는 회색지대 시간이 점점 내가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나를 맞추게 되는 꼴이 됩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은 늘 불안해하고 망설입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결과를 불안해하지 않고 수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걱정, 근심이 많아서 늘 불안해하며 선택을 미루는 망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단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곧장 수습하려고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후자여야 합니다. 망설이다 보면 수습도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24시간 중에 12시간은 타의로 만들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직장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직장 안에서 업무의 조율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직장인은 내가 속한 조직의 시스템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머지 12시간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 12시간을 어떻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자유의 질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12시간을 정말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임태환 작가님은 루틴을 권장합니다. 루틴은 에너지를 관리하고 스케줄링을 해준다는 면에서 좋습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루틴이 잡혀 있다면 생산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루틴이 없다면 그건 마치 통장 잔고를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사는 쇼핑 중독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다 보면 나중엔 심각한 빚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동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나의 에너지는 마이너스를 허덕이다가 결국 번아웃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에 빠진 이유는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에너지를 허비하고 정작 써야 할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선 루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루틴이 있다면 그것은 효율적인 생산성을 낳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루틴이 생산력에 좋은 이유는 결국 생산력은 집중력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계획이 잡혀 있다면 에너지를 쓸 때 집중력은 올라갑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써야 하는 구간과 회복하는 구간이 명확하게 체계가 잡혀 있으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건 곧 생산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루틴이라는 규칙은 나를 옥죄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해방감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루틴을 만드셔서 인생을 좀 더 단순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루틴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텝 1. 나의 신체 리듬을 파악해야 합니다. 미라클 모닝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의 모습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게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의 신체 리듬과 안 맞는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조명가게라는 작품으로 감독 데뷔하신 김희원 배우는 자신이 연기할 캐릭터를 파악할 때 제일 먼저 이게 밝음이냐 어두움이냐 그리고 빠르냐 느리냐를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대본을 보면서 디테일을 정한다고 하시는데요.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는 아침이 좋은가 밤이 좋은가 나는 짧은 것이 좋은가 긴 것이 좋은가 이걸로 나의 루틴을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아침에 더 활발하다면 아침에 시작하는 루틴을 만들고 밤에 더 힘이 난다면 밤을 중심으로 루틴을 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짧은 것이 좋다면 루틴을 짧게 끊고 긴 것이 좋다면 루틴을 길게 가져가면 됩니다. 스텝 2. 루틴화하기. 루틴은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을 패턴화하는 것이 루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 하지 않았던 독서를 하루에 30분 동안 할 것이라는 것은
루틴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루틴은 어질러진 책상을 반듯하게 정리하는 것이지 새로운 문구용품을 더 넣는 것이 아닙니다. 스텝 3. 루틴을 구체화하기. 루틴을 구체화하면 그걸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열심히 할 거야, 책을 많이 읽어야지 와 같은 계획은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동기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있다면 그걸 수행만 하면 됩니다. 먼저 언제 루틴을 실행할 건지 정합시다. 나는 퇴근 후 8시부터 하겠다. 어디서 루틴을 실행할 것입니까? 나는 집 앞 공원에서 하겠다. 어떻게 루틴을 실행할 겁니까? 5km를 달릴 것이다. 팔굽혀펴기 15회 3세트를 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루틴 가이드가 있으면 충분히 루틴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텝 4. 결과를 보상하기. 우리가 좋은 루틴을 가지게 된다면 당연히 좋은 보상이 나에게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상은 한참 뒤에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루틴을 이어가려면 주기적으로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루틴을 지속하기에 좋습니다. 내가 나한테 무슨 보상을 줘? 내가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일 텐데 라고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작지만 지속적으로 보상을 계속 주면 좋겠습니다. 루틴을 해내면 의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든지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든지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루틴을 해냈기 때문에 하는 것임을 상기하면서요. 이 외에도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함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 단순함의 선택이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버리지가 아니라 나는 현재를 살 것인가 미래를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현재를 선택한다면 지금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모두 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미래를 선택한다면 버리는 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겠다는 이 선택은 나의 삶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을 미래를 불안해하며 현재를 무겁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가벼운 현재의 무게만 짊어지고 미래를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죠. 단순함의 힘은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백종원의 솔루션 중에는 메뉴 수를 줄여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메뉴 수가 많으면 그 식당이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르고요. 손님들의 결정도 어렵게 하죠. 두 번째 이유는 메뉴 수를 줄이면 다양한 음식 재료 수가 줄고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식자재 비용이 절감되어 효율적인 식당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식자재의 순환율이 높아져서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상품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메뉴 수를 줄이면 조리 동선이 효율적으로 변하고 특정 메뉴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음식의 질도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쟁 식당보다 우위를 확보하게 되고 좋은 평판을 받게 되어 장사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단지 메뉴 수를 줄였을 뿐인데 여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면 복잡한 세상을 한결 효율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본질을 사고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단순함에서 오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임태환 작가님은 우리가 복잡하게 사는 이유와 원인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솔루션을 말해주면서 결국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복잡함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단순하게 살 수 있도록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내게 주어진 한정적인 에너지를 효과 있게 씀으로써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책은 정말 다양한 이론과 예화들을 들면서 정말 유익한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너무 스스로가 생각이 많으셔서 고민이 되신다면 임태환 작가님의 단순해지는 연습을 강력하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는 책 크리스였습니다.